이렇게 6년 동안 지금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 여러분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침체기가 오고 하락기가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요, 구매하는 타이밍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사는 사람들은 막차 타는 거고요, 손실이 크다는 겁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언제가 매수 타이밍이 정확하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오늘 방송부터는 좀 패턴을 바꿨습니다. 매매 가격의 전체적인 흐름과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와 논평을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는데요.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감정원이 2020년 8월 5주 8월 31일 기준이 되겠어요.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 가격은 0.10%가 상승했지만 전세 가격은 0.15%가 더욱더 상승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번 주 0.10%가 상승했는데요. 지난주 대비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수도권은 지난주 0.08%에서 이번 주 0.07%로 상승폭이 축소가 되었는데 계속 좀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울은 지난주 0.01인데 이번 주 0.01, 지방은 지난주 0.12%에서 이번 주 0.12%로 역시 상승폭이 유지되었고요. 세종시 지난주 0.66에서 이번 주에도 0.51%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시도별로 살펴보게 되면요, 세종시는 0.51%가 상승했고 대전이 0.32, 대구 0.20, 부산 0.16, 울산 0.14, 충남 0.13, 경기 0.11, 강원 0.10, 경북 0.09% 등은 상승했으나 충북만 마이너스 0.01%로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 충북 지역에서 청주가 많이 하락했죠. 지난 1사분기뿐만 아니라 2사분기에도요, 갭투자들과 법인들이 많이 메뚜기꾼들이 많이죠, 투자를 했는데 지금 다주택자들이라든가 법인들이 매물을 내놓다 보니까 지금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어서 8개도 중에서 충북이 마이너스 0.01% 하락하면서 하락폭이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서울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0.01% 상승, 이번 주도 0.01% 상승했는데 지난 7.10 대책 영향과 재확산에 따른 실물 경제 불안감 등으로 고가주택과 주요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위축되고 있고요.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9억 원 이하의 단지 위주로 일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울 지역을 여러 군데 한번 살펴봤는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자료를 가지고 매매 사례 가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동부 센츄리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동부 센츄리비 분양 면적은 한 50평이 넘습니다. 거래일을 한번 살펴볼까요? 2006년 한번 보시죠. 제일 밑에 2006년 12월이 그 당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이 동부 센츄리비 그 당시 26억 3천만 원이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발 서브프라임이 왔을 때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2009년 12월에는 1년 사이에 무려 4억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22억 9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5, 6년 동안 가격이 떨어졌는데 2013년이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18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26억 3천만 원이 18억까지 떨어졌으니까 무려 8억 3천만 원이 떨어진 겁니다. 엄청나게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부터 회복기가 왔어요. 회복기가 온 다음에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해가지고 2017년 5월에 21억 5천만 원으로 출발했던 것이 현재 2020년 7월에 38억 5천만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무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3년 2개월 사이에 무려 79%가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지금 2006년에 최고점을 찍고 2013년에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지금 6년 동안 꾸준하게 올라서 최고 38억까지 찍었습니다. 역시 부동산은 침체기가 있고 하락기가 있고 회복기가 있고
상승기가 있기 마련인데 이렇게 6년 동안 지금 상승을 했는데 고공행진했는데 앞으로 여러분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또 침체기가 오면 당연히 하락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락기를 거쳐서 또 상승기가 오게 되면은 가격은 우상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음마아파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마아파트는 1979년도에 건축했으니까 지금 41년이 됐죠. 사실은 뭐 가격은 비싸다 한다지만 주거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2006년 12월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때 11억 250만 원입니다. 최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7억 8,5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3억에서 한 3억 5천만 원 떨어졌죠. 그리고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12억 2천만 원까지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5월부터 지금 3년 뭐 한 2개월 사이에 말이죠. 무려 81%가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뭐 서울 지역은 평균 뭐 52%가 상승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감정원에서 김현미 장관이 발표한 거는 서울 지역은 12%가 올랐다 그러는데 이렇게 지역마다 아파트 단지마다 상승률이 다르다는 겁니다. 말이 81%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 이런 걸 보면서 무주택자들은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소외감만 느끼겠습니까?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끼는 겁니다. 속이 터지는 거예요. 열병 납니다. 열병이 나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주의할 것은 부동산은 사이클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승장이라 하더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침체기가 오고 하락기가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서울 지역에서요 9억 원 이하 단지들이 좀 상승 무드를 갖고 있는데 제가 강동구 일부 아파트를 좀 살펴봤습니다.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고덕 리엔파크 3단지 아파트를 살펴봤습니다. 이게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 5월에 84.83이니까 국민주택이죠. 5억 6천만 원이 갔었습니다. 2017년도에 5억 6천만 원 가던 것이 지난 2020년 6월에 8억 9,500만 원, 7월에 9억 8,500만 원. 그 당시 거래 건수가 6월에 8건 있었고 7월에 5건 있었는데 지난 8월에 들어서 딱 한 건이었습니다. 8월에 2020년 8월에 10억 2천만 원까지 상승했어요. 12층인데 한 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한 건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상승 무드를 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때 가격이 올라가느냐? 거래량이 많고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증가할 때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갈 때는 매도 타이밍이 되는 거고 가격이 올라갈 때는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가 매수 타이밍이 정확하냐? 거래량은 없으면서 매물이 쌓일 때입니다. 매물이 쌓일 때. 공급량이 많으면서 수요가 없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매수하게 되면 좋은 물건을 골라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 거래량이 많고 매물이 많을 때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매물은 많은데 거래가 없을 때 그때가 바로 매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강동구 상일동 고덕 리엔파크 3단지도 말이죠.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금 무려 82%가 인상을 했습니다. 하나같이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말이죠. 집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기분 좋지요. 그런데요. 사실 그 집값이 올라갔을 때 처분해가지고 내 손아귀에 돈이 들어와야 좋은 거지. 사실은 기분만 좋은 겁니다. 투자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 입장에서 주거 목적이라면 가격이 올라가도 그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장부상 뭐 가공 이익만 있을 뿐 아니겠습니까? 집값이 상승하게 된 말이죠. 오히려 세금 부담만 늘어납니다. 심지어 건강보험료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세대 1주택자가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공시가격도 인상됩니다. 이렇게 공시가격 인상되면 말이죠. 재산세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이 9억 원이 초과되면 종합부동산세까지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면 삶이 윤택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궁핍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말이죠.
연 2, 3% 정도 올라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1년에 20%, 30%, 40%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다음은 경기 지역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지역은요, 지난주 0.12% 상승했는데 이번 주는 0.11%가 상승했습니다. 지난 정부가 6.17 대책과 7.10 대책 등의 영향으로 경기 지역 전체가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나 용인 기흥구입니다. 0.37%는 기흥구, 마북동, 동백동 등 중저가 단지 위주로, 용인 수지구 0.29%는 재건축 기대감 있는 흥덕천동 위주로 상승했고요. 수원 팔달구는 거래 문의가 줄어들면서 관망세를 보이고 있고요. 보합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마이너스 0.02%는 매물 가격대가 낮아지면서 지금 안산시는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안산 단원구 선부동 일대는요, 1억 원대 저가 매물들이 많아 갭투자들과 법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곳입니다. 안산은 법인 매수세가 특히 컸던 지역으로 손꼽힙니다. 그래서 지금 안산 지역은 법인들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다 보니까 지금 하락폭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주택자라든가 법인들이 매물을 내놓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매수 타이밍은 절대 아닌 것이죠. 경기도 지역에서 말이죠. 용인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연월마을 3호 벽산인데요. 이게 지금 84.819제곱미터니까 국민주택이 되겠습니다. 33평형이 되겠죠. 2006년 12월에 4억 4천만 원 갔습니다. 그런데 2013년 5월 최저점을 찍었죠. 역시 용인 지역도 4억 4천짜리가 2억 6,55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2013년도는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도 역시 하락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17년 5월에 3억 3천만 원을 유지했다가 그 뒤로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6월에 6억 3천만 원의 거래가 됐는데 13건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에 12건이 거래가 됐는데 6억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8월 지난달이죠. 최고점을 갱신했습니다.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6억 7천만 원인데 3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기흥구 마북동은 지금 상승폭이 지금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지금 막차 타는 겁니다. 막차. 패닉 바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요, 서울 지역이든 수도권 지역이든 지금 구매하는 타이밍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사는 사람들은 막차 타는 거고요. 손실이 크다는 겁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용인시 기흥구는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5월부터 무려 최고점을 찍었는데 지금 103%가 인상을 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100%가 넘었어요. 3년 2개월 사이에 말이죠. 이거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국민들 정말 화나게 만드네요. 정말 열받습니다. 정말 100%가 뭡니까? 100%가. 다음은 세종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세종시 0.66% 상승했는데요. 이번 주는 0.51% 상승폭이 둔화가 되었지만 그래도 지금 세종시는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 부처 이전 및 입주 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단기 급등 피로감에 매수세가 줄어들며 상승폭이 축소되어 가고 있다. 그래도 지금 전국에서 제일 높은 지역이 세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에 있는 이지더원 가락마을 10단지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용 면적은 107.69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분양 면적 한 40평 정도 되는데요. 2015년 5년 전 12월에 3억 4천만 원 갔습니다. 그런 것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지고요. 2020년 6월에 4억 5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한 달 만에 1억 원이 올랐습니다. 5억 5천. 그리고 2020년 8월에 다시 6억 5천. 또 한 달 만에 1억 원이 올랐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단지별로 다르겠지만 고운동 이지더원은요. 2017년 5월부터 무려 86%가 인상을 했습니다. 역시 세종시도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1개월에 1억씩 올랐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장관 말이죠. 책임져야 됩니다. 예?
이게 제대로 된 정책입니까? 이게 대폭 수정해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하면서 말이죠, 이 도표를 보면서 제가 리서치를 해보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화가 많이 날 겁니다. 특히 집 없어서 전세 살고 월세 사는 사람들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정말 국민들이 말이죠, 집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